나한테 왜 이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집에 머물게 된다면 그동안 편안했던 내 생활이 흔들리고 내 공간이 마치 침범당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 남편이 자신의 기준만 내세우며 매일같이 잔소리를 쏟아내고 매운 시집살이를 시킨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제 마음이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부부라는 관계가 얼마나 쉽게 어긋날 수 있는지 똑똑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퇴직한 남편과의 하루가 어떻게 제 인생을 뒤흔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남편은 4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이름 아래 늘 책임과 결정이 따르는 자리에 있었고, 누군가의 질문을 기다리기보다는 지시하고 판단하는 역할이 익숙한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이 퇴직한 지 벌써 9달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이제 조금 편히 쉬겠구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남편 안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얼굴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은 늘 새벽같이 출근하고 저는 제 생활대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엔 잠깐 얼굴을 스치면 하루가 끝났죠. 그런 생활이 40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 저도 남편도 서로의 생활 방식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갈등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퇴직 후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머물게 되었고, 집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갑자기 남편과 저 둘만 남게 되면서 저는 남편의 습관과 성향을 몇 배로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집안 곳곳을 정리하는 모습이 참 듬직했어요. 여보, 이 행주거리는 여기에다 다는 게 낫지 않겠어? 청소기는 저쪽 벽에 세워두는 게 보기 좋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함께 살림을 꾸려나가는 진짜 부부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 말들이 어느 순간 의견이 아니라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싱크대에 걸어두었는데 남편이 바로 말하더라고요. 행주는 그쪽 아니라고 했지? 왜 또 거기다 걸어? 그 말투가 너무 당연해서 순간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제습기를 꺼두었는데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껐어? 빨래 아직 덜 말랐잖아. 좀만 더 놔두지.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고 저는 남편이 잠들까봐 조용히 하려던 건데, 남편은 그런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떠올리게 된 게요. 창문을 열다가도 멈칫. 여보, 창문 열어도 될까? 제습기를 보다가도 다시 확인. 이거 꺼도 괜찮지? 밥 시간도 남편 눈치를 보고 정해야 했습니다. 저기 오늘은 몇 시쯤 먹을까? 저는 제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허락을 구해본 적이 없는데, 퇴직한 남편과 살면서 저는 점점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변한 이유를 그땐 몰랐어요. 그저 남편이 예민해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마치 사소한 모든 일들이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는 듯 했고, 그는 자신의 기준에서 단 1cm라도 벗어나면 곧바로 불편함을 표현했어요. 남편의 말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건조하고 짧고 틀렸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변했어요. 그거 아니지. 왜 또 그렇게 해? 아니라고 했잖아. 저는 남편의 말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마음속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리저리 손을 대기 바빴어요. 행주 위치를 옮기고 의자 방향을 틀고 빨래를 다시 널고 신발장 문을 열어 신발 정렬을 다시 하고 제가 보기엔 충분히 괜찮은 상태였는데 남편 기준에서는 모두 틀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남편이 내가 사는 집에 왔다기보다 제가 남편의 공간에 얹혀 사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냥 당신이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서 남편의 진심 같은 것이 느껴졌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럼 나는 누가 신경 써주나? 그러나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고 대화가 또 싸움으로 번질까 두려웠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대화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왜 말을 줄이는지, 왜 조심스러워 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남편은 요즘 왜 나한테 말 걸지 않냐고 불평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서운함도 분노도 답답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막막함이었어요. 남편이 변한 걸까?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걸까? 둘 중 어느 쪽도 선뜻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건 있었어요. 남편의 퇴직이 우리 부부의 일상과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남편의 예민함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남편의 잔소리가 습관이 되어버린 그 순간부터 저의 하루는 남편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일상이 되어갔어요.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제가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걸어두었는데 남편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말했어요. 여기 말고 저쪽에 걸어야지. 물 떨어진다고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남편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 말만 던지고는 휙 돌아섰어요. 저는 포크를 들고 있다가 멈춰 섰습니다. 말투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작게 대답했죠. 아, 내가 잘못했네. 금방 옮길게. 그날의 시작이 그렇게 불편하게 열렸습니다. 제습기 하나에도 간섭이 따라붙었어요. 오후에는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빨래가 거의 다 말라서 제습기를 껐는데 남편이 거실로 나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껐어? 아직 축축한데. 저는 황당했어요. 여보, 냄새도 안 나고 거의 다 말랐어. 저녁이라 좀 조용히 하려고.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말했잖아. 다 마르고 나서 끄라고. 저는 그 말투가 너무 예민하게 들려서 한 번도 없던 억울함 같은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말엔 설명을 들을 여유도 제 의견을 받아줄 틈도 없다는 거리요. 샤워 후 옷 문제는 또 다른 감정 폭탄이었어요. 저는 샤워하고 갈아입은 옷들을 욕실 앞 수납 바구니에 잠깐 넣어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2, 3일치 빨래를 모아서 한 번에 세탁하는 게 제 방식이었죠. 수분이 거의 없는 옷들이라 바구니에 넣어뒀다가 세탁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우연히 그걸 보더니 바로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젖은 옷을 왜 바구니에 넣어? 그럼 냄새나고 곰팡이 생기지.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여보, 젖은 옷 아니야. 그냥 하루 동안 입었던 거야. 식구도 없는데 2, 3일치 모아서 세탁하는 게 더 낫지. 남편은 단칼에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싫어. 젖은 옷이든 마른 옷이든 갈아입은 건 바로 세탁해야지.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하루에도 여러 개의 세탁물이 나오는데 그때그때 즉시 세탁기 돌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세탁기가 일을 해주는 기계라지만 그게 매번 돌리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번거로운지 남편은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그렇게 하면 나는 하루 종일 빨래만 해야 돼. 이건 그냥 내 방식이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갸우뚱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건 관심 없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의 잔소리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저를 향한 감정 폭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게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남편의 기준 아래 놓였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집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바로잡기에 바빴어요. 식탁 의자 각도, 신발장 문 여닫기, 물컵 위치, 청소도구 방향.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모두 남편의 기준을 따라 맞춰져야 했어요. 저는 점점 제 방식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아닌 남편이 정한 규칙 안에 들어가 사는 기분이었어요. 어떤 날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허락받고 사는 사람인가? 대화는 갈수록 더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의 예민함은 점점 심해져 대화조차 쉽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면 남편은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그건 아니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또 그렇게 해?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남편이 화내지 않도록 조심조심 골라 말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묻더군요.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내가 뭐 잘못했어? 저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뻔했어요. 남편이 전혀 모른다는 것을, 제가 왜 입을 닫게 되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그렇다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는 순간 또다시 예민한 반응이 돌아올까봐 저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저는 더 서러워졌어요. 왜 나는 내 감정까지 숨기며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었을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었나? 남편이 원하는 것, 남편이 불편해할 것, 남편이 또 지적할 것,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제 머리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직한 뒤 남편의 인생이 흔들리는 동안 제가 그 흔들림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의 잔소리는 제 마음을 후벼 파는 비수처럼 느껴졌어요.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집은 조용한 전쟁터가 되었어요. 남편의 잔소리가 집안에서만 이어지는 거라면 그래도 우리 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예민함은 집 밖으로 뻗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 이 상황이 단순한 짜증이나 기분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윗집 세탁기 소리 하나에도 화를 냈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천장을 째려보며 말했어요. 아, 또 시작이네. 윗집은 지금 세탁기를 왜 돌리는 거야? 새벽에? 저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여보, 급한 세탁물이 있나 봐. 잠깐이면 끝날 텐데.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러닝 셔츠만 입은 채 현관문 쪽으로 향했어요. 어딜 가? 제가 놀라서 붙잡았죠.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윗집에 가서 말해야지. 이건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라고. 이 시간에 세탁기를 돌리면 어쩌자는 거야?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이 시간에 가면 안 돼. 아직 새벽이라고. 괜히 더 싸움 나니.
좀만 참아. 남편은 제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참으라는 말만 해? 내가 틀린 말하는 것도 아닌데. 결국 저는 남편을 겨우 붙잡아 두었어요. 남편은 불만을 그대로 품은 표정으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해가 밝아올 때쯤이야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예민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의 세계가 너무 좁아지고 있다는 걸. 한번 고조된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진짜 일이 벌어졌어요. 윗집 세탁기 소리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고, 사람 사는 동네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결국 윗집에 연락했고, 세탁기 사용 시간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만 돌리세요. 그 외 시간엔 돌리면 안 됩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윗집 분도 당황했는지 나중에 저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혹시 남편분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 말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미안했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집안에서 내게 하던 잔소리가 이제는 밖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그 피해와 오해는 고스란히 우리 부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관리실 사건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또 다른 날 관리실 직원이 난방 문제 확인 때문에 집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평소처럼 조용히 벨을 눌렀는데 남편은 방문을 열고 다짜고짜 따졌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와요? 입주민한테 방문할 때는 기본적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관리실 직원분은 난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엘리베이터에 공지문 붙여두었는데 못 보셨나 봐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 점검은 미리 연락 안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방 살펴보고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이 무슨 공공장소도 아니고 아침부터 성가시게 왜 이러세요? 직원분은 말문을 잃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난처함과 조심스러움이 가득했죠. 저는 상황을 수습하느라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남편이 요새 예민해서. 남편은 그 말마저도 기분 나빠했습니다. 왜 내가 예민하다고 말해? 당신은 왜 항상 내 편을 안 들어? 그 말에 저는 뭐라 말할 수도 없었어요. 내 편을 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젠 누가 봐도 남편의 행동은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남편의 세상이 너무 좁아지고 있었어요. 예전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길고 바빴던 남편은 대부분의 감정을 밖에서 소진하고 집에서는 비교적 조용했어요. 하지만 퇴직하고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자 남편은 더 이상 밖의 세계와 부딪힐 기회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좁아지니까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게 된 것 같아요. 윗집 세탁기 소리, 관리실 방문, 아파트 공지 하나, 엘리베이터 안 인사, 주차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남편 눈에는 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이 집에서는 고스란히 저에게로 쏟아졌고요. 남편 안에 쌓여가던 공허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을 가만히 보면 화가 난 얼굴 뒤에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불편해? 뭐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러자 남편은 짧게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지금 겪고 있는 감정의 방향이 보였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불안, 혼자 남겨졌다고 느끼는 외로움, 사소한 일도 자존심으로 연결되는 패턴. 하지만 그걸 이해한다 해도
그 감정의 화살이 매번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겪는 모든 갈등, 그 피로와 분노가 결국 집안에서 저한테로 흘러오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어떤 말에 반응할지, 어떤 소리에 민감할지, 누구와 또 갈등이 생길지 하루의 절반은 그런 불안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 감정의 조각들을 제가 대신 주워 담아야 했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 없이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 상태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남편의 잔소리와 예민함이 집안과 밖을 넘나들며 터져나오던 시기에 저는 어느새 제 일상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 주도권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의 기분을 가늠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말투가 좀 부드러울까? 지금 창문 열면 괜찮을까? 제습기는 지금 꺼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묻는 말들은 허락이 되어 갔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좋아서 창문을 열어두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니 재빨리 창문 쪽을 보더라고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자동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저기, 여보, 창문 열어도 돼? 남편이 대답하기도 전에 제 목소리가 너무 작고 조심스러워서 스스로 놀랄 정도였어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미세먼지 확인했어? 오늘 나쁘다던데. 아무 생각 없이 막 열면 안 되지. 저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창문 하나 여는 것도 제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밥 시간도 남편의 기분에 따라 움직였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올 때면 저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 방문 여닫는 소리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말했죠. 오늘은 몇 시쯤 식사할까? 그러자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뭐든 나한테 물어보고 해. 괜히 챙긴다고 했다가 나중에 손해보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집안의 관리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챙겨주는 그 모든 행동들이 남편에게는 고마움이 아니라 통제의 기회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일상은 사라지고 남편의 기준만 남았어요. 수납함을 열어두는 시간, 욕실 문이 닫혀 있는지 아닌지, 빨래를 언제 넣고 언제 꺼내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의 기준에 맞춰 움직여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손을 대기 전에 움직이려고 애썼고 잔소리가 나오기 전 먼저 제 행동을 고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하루는 온통 남편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질문으로 채워졌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생각은 줄어들고 제 판단은 흐려졌어요.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제 변화를 전혀 모르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내가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게 듣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부딪힐 텐데, 또 감정이 상할 텐데, 또 내 말투를 탓하겠지. 그런 생각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 말은 제 진심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진짜 이유는 제가 더 이상 다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청소기를 들고 서 있다가 설거지 하다가 샤워 후 수건을 들고 나왔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언제부터 남편 눈치를 보게 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가장 무서웠던 건 그런 질문들에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본인이 예민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고, 더욱이 제 감정은 관심받기였습니다. 제가 상처받는다는 말은 아무리 해도 닿지 않을 것 같은 벽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의 말은 점점 지적이 아니라 판결이 돼갔습니다. 그거 아니지. 왜 또 그렇게 해? 이건 내가 말한 방식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놓으면 불편하잖아.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의 의견도 아니고 건의도 아니었어요. 그건 판결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졌고 제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따라가는 것뿐. 그걸 깨닫는 순간 제가 얼마나 작아져 있는지가 제 자신에게도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남편이 화내지 않도록 행동하고 남편의 기준 안에서만 움직이다 보니 저라는 사람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사는 게 편한지,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 그런 생각들은 이제 거의 떠오르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 질문만이 저를 잡아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살짝 열린 베란다, 문 사이로 들어오던 바람을 느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사라져버리는 기분, 이게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인가? 그 질문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고 대답할 사람이 있는지도 불분명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잔소리가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평온했습니다. 햇빛도 잔잔했고 남편도 전날보다 말수가 적었고 저는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런 날이 가장 위험한 날이더군요. 평온은 폭풍 전야였고 저는 곧 그것을 온몸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불씨가 되었어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며 저는 도마 위에 야채를 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가와 부엌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칼은 오른쪽에 놓으라고 했잖아. 왜 또 왼쪽에 놓은 거야? 아무렇지 않게 틀렸다고 단정하는 말투가. 그 순간 제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확 하고 튀어올랐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또 지적이 따라올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 침묵을 오히려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왜 말이 없어?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적받는 게 싫으면 잘하면 될 거 아니야?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일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행주 말투, 제습기 사건, 옷바구니 사건, 윗집, 관리실, 창문, 청소기, 설거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쌓여 내 안에 있던 마지막 문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당신 왜 이렇게 나한테만 그래? 남편은 도마 앞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놀람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오히려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렇게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나 많은 말과 감정이 오갔는데, 남편은 단 한순간도 자신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았던 말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왜 당신 퇴직이 내 시집살이가 돼야 하냐고.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부엌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얼음처럼 굳은 표정으로 올라오는 목소리를 눌러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참아온 모든 감정이 터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집이 집 같지가 않아.
무슨 행동을 해도 틀렸다고 하고 뭘 해도 잔소리고 내 하루는 온통 당신 눈치 보는 일이 되어버렸어.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까지 당신을 힘들게 했다고? 그 말이, 그 표정이 오히려 저를 더 무너지게 했어요. 그래. 당신은 내가 어떤 기분인지 묻지도 않고 당신 기준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 나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 감정 쓰레기통이야? 제가 그렇게 소리친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감정이 후련함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깊은 슬픔이었어요. 남편의 표정은 분노보다 당혹감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작게 말했어요. 난 그냥 당신이 좀 더 신경 써줬으면 한 것뿐인데.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신경?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조심했는데, 얼마나 입술을 깨물면서 버텼는데.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살아야 한다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당신의 세상에 내가 끼어 사는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등을 잠깐 바라보다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소리 하나가 제 마음에 또 하나의 금을 냈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우리 둘 사이엔 바람만 드나들었어요. 밥도 따로 먹었고 대화는 거의 없었고 남편은 불편한 얼굴로 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저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꼭 남의 집에 들어온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며칠은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어쩌면 처음으로 서로를 외면한 시간이라 어색하고 초라하고 서글펐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생각은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말해야 한다. 이제는 정말 서로의 진심을 마주해야 한다. 그 깨달음이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크게 다툰 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말 대신 묵묵한 한숨만 가득했어요. 밥을 차려도 설거지를 해도 방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도 우리 부부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문을 닫아 걸고 조용히 방에 머물렀고 저는 리모컨을 쥔 채 텅 빈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도 화면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혼자 사는 기분이야. 같은 집에 있는데도.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런 남편의 변화를 과연 시어머니는 알고 계실까? 아니면 저와 비슷한 경험을 겪고 계셨을까? 그게 궁금해지자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고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시간 좀 되세요? 시어머니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금방 알아채셨습니다.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안 좋아.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저는 한참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니요, 남편이요. 요즘 좀 예민해져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도 알고 있었다. 그 한마디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느끼셨어요? 그럼 얘가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나도 가끔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나 싶을 때가 있었지. 그 말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어머니조차 이렇게 말한다는 건 남편의 변화가 단순히 내가 예민해서 느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숨소리가 흔들리는 걸 느끼셨는지 더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도 힘들지? 내가 보기에도 요즘 얘가 좀 이상하더라. 그 말은 저에게 위로이자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외롭던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지만 동시에 더 큰 걱정을 낳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사람들한테도 괜히 따지고 관리실에도 가서 항의하고 집에서도 잔소리가 많아졌어요. 제가 털어놓자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한테도 그래. 전화 오면 괜히 뭐라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치고 아마 얘가 지금 제일 힘든 거야. 저는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억울함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왜 그 힘듦이 전부 저한테 와요? 그 말이 나오자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고 그 침묵 속에 저는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마음을 드러낸 셈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자기 자리를 잃은 거야. 그 말은 그 어떤 설명보다 강하게 꽂혔어요. 퇴직했잖니 그동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말하면 다 따라주고 그런 자리에서 살다가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이 좁아진 거지.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아들을 오래 지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묵직함이 있었어요. 사람이 자리를 잃으면 마음이 공허해져. 그 공허함을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어. 얘는 불안해지는 쪽이었나 보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잃는다는 말. 그 말이 너무 가슴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네 잘못은 아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너한테 화내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얘가 자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표현할 줄 몰라서 그래. 그 말에 제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의 잔소리, 고함, 지적, 통제 모두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시어머니가 딱 한 문장으로 풀어준 거예요. 남편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남편이 예민해진 이유, 남편이 껄끄러워한 모든 상황, 사소한 소리에도 민감했던 반응들. 그것들이 나를 억누르려는 의도가 아니라 남편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두려움과 상실감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의 잔소리가 갑자기 이해되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의 행동을 바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그건 분명 저의 마음을 조금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해결의 문을 열려면 이제 남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가 끝이 나고 저는 남편에 대한 감정이 조금 달라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남편이 왜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는지 그 이유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퇴직이라는 큰 변화 앞에서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작아지고 얼마나 공허해졌는지 그동안 저는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남편은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 남편의 어깨가 작아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눈을 들더니 오랜만에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 어머니랑 통화했어. 여보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 남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리고 나도 솔직히 힘들었어. 남편은 숨을 삼키며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나한테만 쏟아지는 그 짜증이 너무 버거웠어. 남편이 고개를 숙인 순간 저는 남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상처가
얼마나 커져 있었는지 문득 느껴졌어요. 남편은 낮게 말했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더라. 집에 있어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예민해졌어. 옆에서 듣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를 내려놓고 남편의 두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갑고 작아졌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그 어느 날보다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나의 왕이야. 남편이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직장을 그만둬도 좋아.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평생 책임감만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괜찮다는 말을 들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여보, 나 조금은 더 참아볼게. 당신 마음이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얼굴을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은 그동안 제가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말이 끝나자 남편은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남편은 조심스럽게 컵을 씻어두고 식탁 의자를 돌려놓았습니다. 잔소리 대신 작은 행동으로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내가 해볼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같이 하자. 그게 더 좋잖아. 완벽한 화해는 아니지만 우리 둘 사이에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고 저도 남편을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읽어가며 다시 아주 천천히 부부라는 길 위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서 한 발 비켜나오는 순간 낯선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 역시 그랬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퇴직이라는 큰 변화는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공허함을 남기지만 그 마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던지기 시작하면 가장 소중한 관계부터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부부 사이의 갈등은 누가 더 옳으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느냐에서 해결된다는 걸요. 작은 이해 하나가 큰 오해를 막고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상처를 덮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조금씩 마음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내일의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까운 사람과 마음이 멀어졌다면 오늘 아주 작은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보세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